이를 사전에 언급해주지 않았다고 말하지 말라. 최근 중국 공산당 기관지 런민일보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이 발언은 1962년 중국이 인도와의 전쟁을 벌이기 하루 전에 사용한 표현이었습니다. 죽는 길은 전쟁을, 사전 언급은 전쟁을 개시한다는 선전포고로 해석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14일 시진핑은 대만과 가까운 광둥성의 한 해병대를 방문해 전쟁 준비에 심혈을 기울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보아 중국이 곧 대만을 무력 침공할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날짜까지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 시기는 미 대선일인 11월 3일이 아니면 미 대통령의 취임식이 열리는 1월 19일부터 21일이 될 것이란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대만에 비해 월등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지만 대만과 싸워서 쉽게 이길 수 없다는 놀라운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대만에 없는 항공모함을 가지고 있고 대만에는 한 대도 없는 450대의 폭격기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육해공군 전력에서 대만에 압도적으로 우세합니다. 그럼에도 중국이 대만을 치려면 넘어야 할 큰 장애물이 있습니다. 길이가 약 400km, 너비 150에서 200km에 달하는 자연방벽, 즉 대만 해협입니다. 이를 넘어 공격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더욱이 타이안 섬은 불침 항모라는 별칭이 있을 정도로 대만군은 탄탄한 방어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만은 중국이 침략하면 초반에 버티다가 미국의 지원을 받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9월 마잉주 대만 전 총통의 발언에 대만 전역이 들썩였습니다. 중국과 대만 사이에서 실제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이 대만을 도울 가능성이 낮다는 것입니다. 그는 현재 미국 국민들 사이에 대만을 돕겠다는 의지가 강하지 않고 거리는 너무 멀다며 미국의 항공모함은 노화되어 가고 있고 지난 20여 년간 중국 공산당은 전력으로 대한 미사일을 개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그의 의견일 뿐 지금 미국은 중국이 대만을 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큰소리치고 있습니다. CNN에 따르면 미국은 최근 미 해군 군함의 대만 해역 통과, 대만에 대한 안전보장 약속 공개, 미국 고위급 인사의 대만 방문 등 다양한 형태로 대만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표명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미국은 대만이 당하면 참전할 수 있는 명분을 법으로도 만들어 놓았습니다. 미국은 1979년 중국과 수교하면서 미국 대만 상위 방위 조약을 폐기하고 대만 주둔 미군을 철수시켰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대만을 떠나면서 대만 관계법이란 장치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대만 국민의 안전이나 사회 경제 체제를 위협할 수 있는 어떤 힘의 수단이나 다른 형태의 강압에 대해 미국이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중국은 최근 남중국해에서 항해의 자유작전을 펼치는 미국 해군의 항모전단을 향해 항모킬러 미사일로 항공모함을 침몰시킬 수 있다고 협박한 바 있습니다. 그러자 미 해군 전무가 브라이언 맥크레스 소장은 미국 항공모함을 공격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라면 신의 분노가 그들에게 내려올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 중국의 미사일이 2000km 넘는 거리에서 움직이는 미국 항모를 명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또한 러시아 군사 전문 잡지 국방산업지는 중국이 미국의 항모 한 척을 격침하려면 중국 해군 전력의 40%가 소진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항모 전단이 아닌 항공모함 한 척입니다. 미국은 긴급사태가 되면 6에서 7척의 항모가 추가 투입할 수 있습니다. 결국 중국은 미국 항공모함 한 척도 격침시키는 것이 매우 어렵고 미국의 항모전단 2~3개 정도만 출격해도 중국은 삽시간에 초토화된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이같이 미국과의 전면전을 벌이면 승산이 없을 것이 분명하기에 미국이 오기 전인 3일 만에 대만을 점령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만을 속전속결로 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대만의 본토인 타이안섬의 지리적 여건은 절대적으로 대만에게 유리합니다. 타이안섬의 동쪽은 산악지형이라 상륙할 곳이 마땅하지 않고 중국과 가까운 서쪽에서도 전체 해안의 12% 정도만이 상륙작전 가능한 지형입니다. 이 때문에 대만군 입장에선 12%의 해안만 중점적으로 방어하면 됩니다. 또한 대만은 가공할 만한 조기경보 레이더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만 수도 인근 신주현 르산기지에는 페이버포즈 조기경보 레이더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페이버포즈는 탐지거리가 무려 4828km로 3000km 아니면 골프공의 물체까지 정확하게 가려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북한이 SLBM을 발사하면 가까운 한미 감시 자산보다 이를 더 빠르게 포착해낼 수 있을 정도입니다. 전문가들은 조기경보 레이더와 대중정보망을 가지고 늦어도 이틀 전에는 중국의 대만 침공을 감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대만군은 중국으로부터 침공을 대비한 훈련을 하는데 중국군이 공격할 경우 군용기를 36개 비행장과
10개의 민간 항공은 물론 5개의 고속도로로 대피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대만은 장제스 총통 시절부터 북한 못지않게 국토를 요새화시키는데 공을 들여왔습니다. 화롄 공군기지와 타이동 공군기지에는 산을 뚫어 지하에 만든 경납고가 있습니다. 중국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이 같은 경납고가 대비되어 있고 산속 동굴에서는 전투기가 언제든 출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만판 패트리어트 미사일이라 불리는 팽궁 지대공 미사일과 유사시 중국의 공격에 대항하기 위해 만들어진 슝펑 지대지 크루즈 미사일도 강력합니다. 여기에 최근 미국 국무부에서 고속기동 포병 로켓 시스템,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F-16 전투기용 외부 센서 등 첨단 무기 3종을 승인받고 미국 의회 승인 절차를 거쳐 도입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대만군이 잠수함, 전투기, 탄도미사일 방어망 등 세 종류의 무기를 더 갖추면 적어도 중국에 맞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만 국방부는 2020년 중국 군사력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여기서 아직 중국군 전력이 대만의 상륙할 수준은 아니라고 분석했습니다. 그 이후로 중국군이 대만 해협이라는 자연지리적 환경의 제약을 받고 있으며 상륙용 무기 장비와 후방지원 태세가 불충분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대만 국방부는 과거 중국의 구체적인 대만 침공 시나리오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 중국군이 최근 몇 년간 대만 육군의 전술장비를 채용해 만든 가상의 대만군과 벌인 모의 교전에서 6승 48패 6무로 참패했다고 한 대만의 군사평론가가 주장했습니다. 중국군의 전력은 그들이 선전한 만큼 대단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 같은 전문가들의 예측대로 불과 한두 달 안에도 중국은 대만에 대한 침공을 시도할 수 있지만 결국 실패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중국은 BTS를 공격하면서 위험한 중국 민족주의에 대한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중국은 최근 항미 원조 70주년을 맞아 대대적인 행사를 열고 영화 드라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국 40부작 대하사극 압록강을 건너의 소개와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중국 인민지원군 한국전 참전 70주년 기념 드라마로 미국을 비롯한 유엔군을 격퇴하고 한국군의 북진 야욕을 막아내는 드라마. 이 드라마에는 역대급 자본이 투입될 예정인데 연출을 맡은 셰지진 PD는 이 드라마를 통해 악나라 한국군의 침공에도 용감히 투쟁해 11,000여 명의 한국군을 사살하는 고지를 수호한 상감령 전투의 위협으로 드라마의 절정을 장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에피소드의 주인공이 적용 능선에서 214명을 사살해 중국과 북한에게 국가 영웅 훈장을 받은 장다오 팡이라고 했습니다. 중국은 이미 코로나 사태에서 전 세계를 위험에 빠뜨린 장본인으로 지탄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홍콩의 자유와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인권으로도 거센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해안과 영토를 확장하려는 야욕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은 이 같은 중국을 혼내줄 수 있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대만을 침공한 중국과 싸운다면 전 세계 대부분 나라들은 대만과 미국을 지지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25 전쟁 당시 한국과 미국이 겪은 고난만 언급했다는 이유로 중국 누리꾼들이 방탄소년단을 공격하는 가운데 미 행정부가 한미 관계를 위해 노력했다며 BTS에 공개적으로 감사를 표했다. BTS를 둘러싸고 한중 간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미국의 BTS를 지지하는 형태로 간접적으로 개입하는 양상이다. BTS 비판을 놓고 중국 내 여론도 갈라지는 모양새다. 공개적으로 BTS 지지한 미 오건 오테이거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14일 트위터에 BTS 계정을 태그하고 긍정적인 한미 관계를 지지하기 위한 BTS의 지속적인 노력에 감사한다며 당신들은 벤플리트상을 수상할 자격이 충분하다. 음악은 세계를 하나로 만든다고 평가했다. 그는 BTS의 수상을 축하한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의 트윗도 리트윗했다. BTS는 7일 미 비영리 재단 코리아 소사이어티가 한미 관계 증진에 공을 세운 개인 및 단체에 주는 벤플리트상을 받았다. 당시 리더 RM은 수상 소감에서 올해는 한국전쟁 70주년으로 우리는 양국이 함께 겪었던 고난의 역사와 많은 남성과 여성의 희생을 영원히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를 놓고 일부 중국 누리꾼과 관영 언론 환추시보 등은 6.25 전쟁 당시 중국 군인의 희생을 무시하고 중국 존엄을 깎아내렸다는 생트집을 잡으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에 미국만 중요하고 중국은 중요하지 않느냐는 심리가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미 외교를 총괄하는 국무부의 대변인이 공개적으로 BTS가 한미 관계에 기여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은 중국 측의 맹목적인 BTS 비판을 우회적으로 겨냥한 것으로 읽힐 수 있다. 올해 들어 미국과 중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책임,
홍콩 국가보안법,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 등을 놓고 갈등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중일갑서 자성 목소리도 중국의 막무가내식 태도에 대한 전 세계적인 비판 여론에 주춤하는 것으로 보였던 중국에서는 여전히 불씨가 꺼지지 않은 모습이다. 환추시보는 14일 오전 웹사이트에 BTS는 잘못이 없다. 중국 팬은 필요 없다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중국의 BTS 공격에 대한 한국 언론의 비판을 소개하면서 관련 기사에 달린 한국 누리꾼의 댓글을 그대로 제목으로 인용해 중국 누리꾼들을 다시 자극한 것이다. 이 매체는 BTS의 수상 소감을 가장 먼저 공격한 곳이기도 하다. 환추시보는 위 기사의 제목을 오후에는 한국 매체 중국 누리꾼 트집으로 변경해 다소 논조를 낮췄지만 여전히 한국에 대해 공격적인 태도를 유지했다. 중국인들이 애용하는 소셜미디어 위챗, 바이두 등 대형 뉴스 포털 사이트 등에는 여전히 BTS가 한국인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나는 중국인이라 화가 난다. 어떻게 우리의 감정을 무시할 수 있나 등 BTS를 비판하는 글들이 많이 올라왔다. 반면 일각에서는 BTS를 옹호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2016년부터 홍콩의 반중 시위를 주도해온 민주활동가 조슈아 왕은 14일 트위터에 BTS 사태는 중국 민족주의의 고조에 대한 우려할 만한 조짐이라면서 중국의 선전 당국과 샤오펀ung이 별일 아닌 일을 선전 캠페인으로 탈바꿈시키고 근거 없는 분노와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일부 합리적인 중국 누리꾼 역시 웨이보에 조국을 뛰어넘는 아이돌은 없다며 BTS를 두둔하는 글을 올렸다. 미중 IT 경쟁의 한국 고민 커져 중국도 데이터 안보 참여 요청. 미중 갈등이 격화하는 와중에 미국과 중국 모두 자국 주도의 정보통신 구상 참여를 한국 정부에 요청하면서 두 나라 사이에 낀 한국 입장이 더 곤란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이 14일 한미 양자간 고위급 공식 회담에서 중국 IT 기업 장비를 쓰지 말아달라고 요청한 가운데 중국 역시 최근 한국 정부에 자국 주도의 IT 구상 참여를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미국은 전날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 화상회담에서 5세대 이동통신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한국에 화웨이 등 중국 정보기술업체 제품을 사용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미국이 추진 중인 클린 네트워크를 설명하면서 한국의 동참도 요청했다. 이 프로그램에 유럽 일부 국가는 참여의 뜻을 미국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국무부는 지난 4월 말 외교 시설 장비에 신뢰할 수 없는 판매자가 공급하는 오지 장비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클린 패스 프로그램을 공개한 데 이어 8월에는 여기에 클린 스토어, 클린 앱스, 클린 클라우드 등 5가지 항목을 추가한 클린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미국은 이번 SED 회담 전에도 주한 미국 대사관 등 외교 채널을 통해 이 프로그램을 한국 정부에 설명했다. 미국은 그간 설명에서 사용을 배제할 기업명을 구체적으로 지목하진 않았지만 사실상 화웨이, ZTE 등 중국 IT 기업들을 겨냥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미국의 화웨이와 거래 중단 요청에 민간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라며 넘어갔는데 배제 대상이 중국 IT 기업 전반으로 확대되는 추세여서 고민이 더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미중 갈등이 오는 11월 미국 대선 결과에 상관없이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버티기 전략만으로는 한계에 다다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이 계속 미적되다간 자칫 인공지능, 자율주행, 빅데이터 등 미래 기술 분야에서 미국의 협력을 기존처럼 기대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방어에 집중했던 중국도 최근에는 맞대응에 나서며 한국을 우군으로 끌어들이려는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달 왕이 외교부장이 글로벌 데이터 안보 이니셔티브 구상을 발표한 뒤 주한 중국 대사관 등을 통해 한국의 관련 상황을 설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는 지난달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왕이 부장이 발표한 이 구상을 언급하며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과 함께 글로벌 데이터 보안을 구축하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이 구상은 미국의 중국 IT 업계 압박에 대한 반격의 성격이 강해 보이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미국과 중국의 제안 등에 대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IT 보안 문제에 있어 강하게 대립하고 있는 미중 양국 모두 IT 보안에 대한 국제 질서를 주도하기 위한 구상 참여의 압박 강도를 높일 경우 한국이 미중 외교의 각 축장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김환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두 강대국의 경쟁 속에 우리는 갈등과 대립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는